반갑습니다. 조합포토스쿨의 사진작가 김철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7월 28일 벤큐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류사진 보정 강의로 인사를 드렸던 강사입니다. 작가님들께 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냐면요,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붉은 기운이 돌아서 왜 이럴까 좀 장비 점검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강의 때 사용하는 제가 봤던 모니터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는데 이 유튜브로 방송을 송출하는 별도의 방송 프로그램에 그 컬러 코덱에 약간 좀 문제가 오류가 있었는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붉은 기운이 돌아서 사진 보정은 어쨌든 정확한 색감을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딱 끝을 내드리면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강의를 보러 와주신 작가님들께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정상적인 색감을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화면 캡처 영상으로 또 안내를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비공개 영상입니다. 강의 때 들어오셨던 작가님들께만 드리는 비공개 링크입니다. 네, 다음에 또 여러 강좌, 유용한 강좌 준비하겠습니다. 자주 와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강의 때 시간 제약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섬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 때 이미지 조정 곡선 부분, 이 부분 말씀드렸었죠.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 립박스가 바로 명부고요, 좌하향 립박스가 바로 안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교차점에 변곡점을 찍어 놓으신 다음에 명부, 밝은 쪽은 더 밝게, 어두운 쪽은 더 어둡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1차적인 강렬한 사진을 만드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섬세함을 살리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바로 필터, 카메라 로우 기능에 있는 세부적으로 다 종류별로 명부, 안부, 또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기능으로 쓰셔야 개조 손상,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대로 어느 정도 큰 손상 없이 유지하면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로우에서 보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날씨가 맑을 때 주변에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태양의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흰색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은요, 하얀 부분 때문에 조금 디테일이 붕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밝은 영역과 흰색 계열을 조금 끌어내려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두운 부분은 너무 밑으로 떡져 보이지 않게 약간 좀 끌어올려 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조금 섬세한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명료도하고 텍스처를 끌어올려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안개 현상, 안개가 낀 건 아니지만 약간 너무 날씨가 맑을 때에도 빛의 산란 때문에 또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안개 현상 제거 기능을 좀 끌어올려 주시는 거 도움 많이 되세요. 자, 활기 부분은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끌어올려 주시지 마시고요, 적당한 정도로 좀 강렬한 색감이 주변에 있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채도는 웬만하면 올리지 마십시오. 잘못 올리시면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 비현실적인 색감들이 나타나게 돼요. 채도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 활기, 즉 생동감, 이 부분을 올려주시게 되면 채도 상승 효과도 있으면서 기본 원색 발색을 크게 해치지 않는 정도로 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전체적인 대비값도 조금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출이 너무 어두우면 살짝만, 노출은 맨 처음에 건드리지 마시고요, 다른 거를 조정하다 보면 초기에 결정했던 노출이 다시 또 밝아지거나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섬세한 걸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명료도하고 텍스처를 조금 많이 끌어올리셔도 됩니다. 대신 너무 끝까지, 슬라이더 끝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포토샵에서 다시 한번 선명 효과를 한 번 더 줄 겁니다. 자, 노출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이 상태까지만 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뒤쪽의 배경이 녹색이죠. 제가 라이브 강좌 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흰색을 갖고 있는 새 뒤에 대부분 자연환경, 뭐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촬영하시다 보면 녹색 계열의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증폭될 수 있도록 이 보정 부분에서 녹색 기본 슬라이더를 약간 연녹색 쪽으로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아래쪽으로 가시고요, 강렬한 진녹색을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위쪽으로 올라가십시오.
이게 추가적인 녹색을 컨트롤하는 추가 응용 팁입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기본 조정 노출 조금만 더 건드려 볼까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갖고 오겠습니다. 전후 비교해 볼까요? 전후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섬세함을 조금만 더 올려 보겠습니다. 필터, 선명 효과, 고급 선명 효과에 가시면 이 양 부분을 절대값은 아닙니다만 대략 조류 사진에서 미세한 솜털, 새 깃털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려주실 때 100에서 한 200 사이 범위 정도 안에서 결정하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자, 확인 눌러서 얼마큼 바뀌었는지 전후 비교해보죠. 전후 보시면 요 새 아기 새 요쪽에 목덜미 부분 보시면 차이 보이시죠? 더 날카로워졌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때 보여드렸던 사진을 나중에 촬영하시다 보면요, 부분적으로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하얗게 된 이런 잡티들이 만약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방법 아시죠? 바로 스파 복구 브러쉬 도구로 한 번씩 콕 이렇게 찍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점 형태는 스파 복구 브러쉬로 하시면 되고요. 비선형 상태는 패치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끌고 가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됐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죠. 똑같이 마찬가지 카메라 로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 로우로 들어간 상태에서 뒤에가 좀 많이 무겁죠. 그리고 흰색 부분도 살짝 이쪽 부분이 너무 디테일이 조금 뭉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영역 흰색 계열은 조금만 더 내려가겠습니다. 조금 내려가니까 요 사이에 입체감이 살짝 나타나죠.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도 조금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정 계열 부분도 살짝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명료도를 끌어올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깃털의 섬세함들이 하나씩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텍스처는 너무 잘 올리시면 불필요한 굴곡이 생기니까 적당히 작가님께서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컨트롤 하십시오. 안개 현상 제거도 마찬가지 조금만. 일단 해가 너무 강렬하게 내리칠 때는요, 산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렌즈로 들어오는 빛들도 같이 산란 현상이 생겨서 또렷하지 않는 사진의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개 현상 제거 기능을 쓰시면 도움이 되세요. 활기도 조금만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비값 살짝만요. 일단 지금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소나무에 솔 잎들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비값을 좀 끌어올려 주시면 조금 더 섬세함에 도움이 됩니다. 노출 살짝 마지막에 끌어올리고 갖고 오겠습니다. 자, 전후 비교해 볼까요? 전후 크게 많이 건드리지 않았는데 몇 가지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강렬하게 만들어졌죠.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 필터에서 날카로운 거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고급 선명 효과에서 100에서 한 200 사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얼마만큼 더 섬세해졌는지. 전후 이게 최초고요. 카메라로에서 조정한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선명 효과 조정한 거 세 번째입니다. 제가 카메라 로우에서 선명 효과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안 건드린 이유가 뭐냐면 선명 효과는 이쪽 포토샵 쪽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갖고 와서 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작가님들 나중에 커뮤니티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포스팅을 하실 때 그럴 때는 사이즈는 대략 지금 제가 보정하고 있는 사이즈처럼 가로 사이즈가 3000 정도면 무난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조치하는 이런 선명 효과는요, 인화를 하시는 프린팅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 단계는 좀 빼고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에 최종 선명 효과는 말 그대로 인터넷 즉 커뮤니티에다가 직접 사진을 올려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중들에게 작가님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그럴 때 쓰시면 좋고요. 인화할 때는 마지막에 선명 효과는 쓰지 마십시오. 인화할 때 나중에 출력해서 인화지로 이제 뽑았을 때는 조금 이렇게 손상 효과가 좀 눈에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로우 파일 한번 불러갖고 와보죠. 자, 로우 파일 이거 이제 한번 제가 조정을 한번 미리 해놔서 파라미터 파일이 하나 생겼죠. 이거 제거하고 최초 상태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로우로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최초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조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크게 확대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감도를 우리가 어두운 환경 쪽에 가서 셔터 스피드를 많이 끌어올리다 보면 조리개를 개방할 수 있는 한계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도를 조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이렇게 현장에서 맞닥뜨리시게 돼요. 그러면 노이즈는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바로 세부 부분에 보시면요, 노이즈 감소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뽀해졌죠? 대신 약간 블러 처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려서 뒤쪽에 컬러 노이즈는 없애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리셔서 새 깃털들이 디테일이 붕괴가 되지 않는지 그런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하시는 거 필요하세요. 자, 일단 배경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밝은 부분은 거의 크게 없죠. 흰색 계열도 많지가 않고요. 그러면 밝은 영역과 흰색 계열을 그대로 두고 어두운 영역을 위로 또 검정 계열을 끌어올려서 새 섬세한 부분을 조금 더 살려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어두우니까 밝은 영역과 흰색 계열도 살짝만 끌어올려보죠. 앞에 조정에서는 새가 온몸이 다 흰색이었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섬세함이 붕괴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밝은 영역과 흰색 계열을 아래쪽으로 내렸던 거고요. 이 상황은 또 그 정반대죠. 그러니까 모든 조류 사진이 한 가지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가님들이 촬영하신 환경이라든가 새의 몸이 갖고 있는 그 깃털의 색깔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지금 보여드린 사진 말고 뭐 좀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새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활기를 좀 많이 올려주시면 훨씬 더 멋스럽습니다. 자, 섬세한 거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명료도 하고 텍스처 올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과도하지 않을 정도. 이 부분은 안개 현상 제거 기능은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입니다. 앞에 사진들에서 제가 안개 현상 제거 기능을 쓴 거는 외부로 태양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는 빛의 산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굳이 안개 현상 제거 기능을 쓰지 않아도 섬세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네, 검정 계열도 조금만 더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정된 상태이고요. 컨트롤 A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N 해서 새로운 판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안 하고요. 다시 한번 불러갖고 와보죠. 마찬가지 XMP 파라미터 파일을 제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거꾸로 역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불러가고 오겠습니다. 자, XMP 파라미터 파일을 지웠기 때문에 원래 최초 상태죠. 그냥 이 상태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사진이 전, 이 사진이 후가 되겠죠. 전, 후 되셨죠? 네,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만약에 인터넷에 포스팅하는 정도다, 커뮤니티에 올릴 목적이다 그러면 바로 이미지 사이즈를 3000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대략 권해드리는 게 이 정도면, 왜냐면요, 우리가 사용하시는 작가님들, 이 사진을 감상하시는 대중이 풀 HD 규격의 모니터일 수도 있고 QHD일 수도 있고 4K인 UHD일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4K이면 픽셀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4K UHD가 3840입니다. 그런데 꼭 그 값을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3000 정도면 충분하세요. 이렇게 해서 맞춰놨습니다. 이거를 다시 인터넷에 올리는 정도라면 선명 효과를
100에서 200 사이 정도, 그 정도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뒤쪽에 보시면 뽀얗게 배경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앞에 카메라 로우에서 컬러 노이즈를 보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후 선명 효과 조금 더 올렸었고요. 되셨죠? 됐습니다. 일단 제가 라이브 강좌 때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 조금 단계적으로 다시 섬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강의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글 남겨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색감이 그 강의 때 잘 전달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인사를 올립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강의 때 제가 색감이 온전치 않게 송출이 돼서 죄송했던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또 찾아와 주시면 또 큰 영광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